여러분, 경제 정책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가 뭘까요? 아마 물가를 잡으려니 실업이 늘고 또 반대로 일자리를 늘리려니 물가가 막 치솟는 바로 이 딜레마일 겁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실업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는지 하나의 경제 모델을 통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수십 년간 경제학자들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머리를 정말 아프게 했죠.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요, 하나의 경제 모델을 처음부터 아주 차근차근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길을 따라갈 거냐면요. 먼저 고전적인 아이디어인 필립스 곡선부터 시작해서 그 한계를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대라는 아주 중요한 변수를 추가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고 수학적으로 직접 풀어도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게 될 장기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좋습니다. 그럼 첫 단계부터 시작해보죠.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아주 단순한 맞교환 관계, 즉 상충 관계가 있다고 처음 제시됐던 이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진짜 간단했어요. 실업률을 낮추고 싶으면 어느 정도 높은 인플레이션은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다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거였죠.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식으로 보면 아주 간단해요.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요. P가 인플레이션, U가 실업률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저 U 앞에 붙은 마이너스 부호입니다. 실업률 U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P는 떨어진다. 아주 명쾌하고 안정적인 관계처럼 보이죠? 아니 근데 이 단순한 관계가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경제가 불황인데도 물가가 막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모델에서 뭐가 빠졌던 걸까요? 네, 정답은 바로 사람들의 기대였습니다. 기존 모델은 마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상황에 반응만 하는 체스말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잖아요? 바로 그 점을 놓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모델, 기대가 추가된 필립스 곡선에는 보시는 것처럼 G파이라는 항이 새로 붙습니다. 여기서 이 파이가 바로 사람들이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이제 인플레이션은 현재의 실업률뿐만 아니라 미래 물가가 오를 거라는 사람들의 생각에도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완전히 게임의 판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기대라는 게 한 번 정해지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정식을 한번 보세요. 좌변은 기대의 변화를 뜻하고요. 우변은 실제 인플레이션 P와 내가 예상했던 기대 인플레이션 파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실제 물가가 내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다? 그럼 사람들은 아, 내 생각에 틀렸구나 하고 다음번엔 기대를 더 높게 잡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학습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현실에 맞춰서 계속 기대를 바꿔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다른 한 축, 그러니까 정부나 중앙은행 같은 정책 당국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우리 모델에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두 개의 큰 톱니바퀴가 생긴 셈입니다. 첫 번째 톱니바퀴는 사람들의 기대가 현실을 보고 계속 변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 톱니바퀴는 정부의 정책이 통화량을 조절해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죠. 이 둘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조각들, 그러니까 필립스 곡선, 사람들의 기대, 정부의 정책, 이 세 가지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합치면 네, 이런 좀 무섭게 생긴 식이 나와요. 근데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앞서 말한 두 개의 톱니바퀴, 즉 기대와 정책이라는 두 힘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서로 밀고 당기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마스터 방정식일 뿐이니까요. 이런 식은요, 말로만 설명하면 감이 잘 안 와요. 직접 숫자를 넣어봐야 아,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 경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교재 예시에 나오는 가상의 경제에 필요한 값들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타는 실업률이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J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자기 기대를 바꾸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모델을 수학적으로 풀었더니
이런 특성근이라는 해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저기 보이는 허수단위 i입니다. 수학에서 i가 나온다는 건 보통 회전이나 진동을 의미하거든요. 즉, 우리 경제나 목표 지점까지 부드럽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마치 목표점을 중심으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 다가갈 거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실업률의 움직임이 이 수식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사인과 코사인 함수가 들어가 있죠? 네, 바로 이 부분들이 앞에서 말한 그 진동, 즉 경제 오르락 내리락하는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이 진동이 영원히 계속될까? 아니요.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서 무한대로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저 진동을 일으키던 사인, 코사인 부분은 점점 힘을 잃고 결국 0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건 뭐죠? 실업률 U가 결국 18분의 1이라는 아주 특정한 값 하나로 수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방금 본 실업률의 최종값 U 스타가 18분의 1이라는 이 수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뜯어보세요. 혹시 뭔가 이상한 점 못 찾으셨나요? 이 식 어디에도 정부가 돈을 얼마나 푸는지를 나타내는 변수 M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복잡한 수학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었던 단 하나의 하지만 정말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통화정책으로 돈을 아무리 풀어도 실업률을 그 경제의 고유한 수준, 즉 자연 실업률 이하로 계속해서 낮게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잠깐 먹혔던 그 상충 관계가 장기적으로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게 정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좀 감수하더라도 실업률을 낮추려고 시도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부가 또 돈을 푸는구나, 물가 오르겠네 하고 학습하고 자신의 기대를 바꿔버리는 순간 그 정책 효과는 사라지거든요. 결국 우리 손에 남는 건 똑같은 실업률에 더 높아진 인플레이션 뿐이라는 아주 뼈아픈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맞교환 관계는 아주 짧은 순간에만 존재하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현실을 따라잡는 순간 통화정책은 장기적인 실업률을 통제할 힘을 잃게 되고 결국 실업률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은 전 세계 정책 당국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바꿀 수 없다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본 이 모델이 그 답을 찾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